네, 만약에 이전까지 실행되고 있었던 스트림 릿,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으면 종료시켜 주시고요. 랩 4번에서 파이썬 파일 하고 만드시고, 이번에는 스트림 릿, 챗봇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봇. 여기서 우리 완성시켜 보려고 해요. 챗봇. 하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스트림릿 언더스코어 챗봇 이렇게 만들었고요. 임포트 먼저 넣을게요. 스트림릿 as st 이거 먼저 넣고요. def 하셔가지고 메인 함수를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는 이 모듈이 메인으로 실행됐을 때에만 실행될 수 있도록 메인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할 일은 화면에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스트림릿 점 타이틀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넣을게요. 첫 번째 챗봇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챗봇. 내가 만들어 본 첫 번째 챗봇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얘가 보이겠죠? 화면에 얘가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풋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일단 변수 이름은 유저 인풋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은 유저 인풋이라고 하시고요. 어, 그 챗봇용으로 만들어진 그 인풋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챗 인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챗 인풋. 우리가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얘가 어디에 보이는지 먼저 볼까요? 일단 타이틀이 있을 거고요. 타이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팅 인풋이란 뜻이겠죠. 채팅 인풋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터미널 여시고요. 터미널에서 이번에 우리가 실행할 파일은 스트림릿 run, 그다음 파일 이름은 스트림릿 chatbot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타이틀이고요. 여기가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입력은 좀 밑에 내려가 있죠. 요게 챗 인풋이에요. 챗 인풋. 여러분들 코드에서 만드신 챗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화면의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거나 뭔가를 입력하고 옆에 보내기 있죠. 클릭을 하거나 어떤 것든 하든 하셔도 메시지가 입력이 돼요. 어, 엔터를 쳐도 입력이 되고 입력한 다음에 여기 보내기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셔도 입력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종료시킬게요. 종료시키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는 입력된 게 없겠죠? 그럼 비어있는 문자일 거고요. 이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뭔가를 입력한 상태라면 문자열이 있겠죠. 그죠? 그럼 유저 인풋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챗 인풋 입력 창에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인풋 입력 입력 창이라고 윈도우라고 하긴 그렇고 그 그냥 챗 인풋에라고만 할게요.
챗 인풋에 입력한 내용이 있, 있으면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써볼까요? 써볼게요. 화면에 뭔가를 쓸 때에는 뭐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write가 쓰는 거였었죠. 우리 기억나세요? 그죠? 타이틀은 크게 써주는 거였었고, 그냥 그 일반 폰트로 써주는 건 write였었잖아요. write. 그죠? 네. 자, 요렇게 한번 여기까지만 일단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자,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뭐 hello python 입력하고 엔터. 자,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내용이 어디에 보여요? 여기에 보입니다. 그죠? 타이틀 아래쪽에 입력한 내용이 write,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출력한 다음에 여기 입력창은 자동으로 지워지죠. 맞아요?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뭐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하고 엔터 할까요? 어떻게 됐어요? 음, 어떻게 됐냐면 입력한 엔터를 치는 순간 입력창의 내용은 지워지고 입력창의 내용은 어디로? 여기에 write가 됐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자, 근데 여기에서의 약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음, 우리가 입력한 거는 위쪽에다가 저렇게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write 함수의 문제점이에요. write 함수의 문제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입력한 내용을 GPT로 보내고 응답을 받을 거잖아요.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은 그 밑에다가 내가 입력한 내용 밑에다가 응답은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write 함수는 여러 번 호출한다고 해서 그 write 함수가 밑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덮어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바꿔볼 건데요. 다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시고. 여기를 조금 바꿔볼 건데,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챗 메시지라고 하는 게, 네, 여기를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챗 메시지. 이 챗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에 유저라고 줄게요. 유저라고. 그 다음에 write 함수를 줄게요. 그리고 입력한 내용.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뭐가 바뀌나 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그리고 안녕 하고 입력을 했어요. 자, 바뀐 부분이 뭐냐면, 예, 여기가 사용자처럼 아이콘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입력한 내용이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내용은 채팅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를 더 명확하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유저라고 하는 부분은 요 아이콘이 유저냐 비서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write는 유저가 여기서 제가 입력한 값죠. 그거를 문자열로 써준 거예요. 얘가 chat, 메시지, 다음에 write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자, 다시 종료할게요. 여기다가 어,
자,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유저 유저 아이콘과 함께 출력한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 응답이 있다라고 치고요. 응답이 있다고 치고 그 어시스턴트의 어시스턴트의 답변을 출력한다. 우리 아직 연결하진 않았어요. GPT랑 연결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만들 건데 여기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스트림 및 챗 메시지, 챗 메시지 여기를 어시스턴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write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write. 근데 아직 우리 답변 온 게 없잖아요. 답변 온 게 없죠. 답변 온 게 없어서 그냥 복사 이렇게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거 그대로 다시 한 번만 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박스가 동작하는 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단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다시 한번 똑같은 모듈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입력을 할게요. 안녕 하고서 입력을 할게요. 제가 안녕 하니까 복사, 안녕 이렇게 했죠. 이거는 하이 이렇게 해볼까요? 뭐라고 입력했든 상관없으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기존의 이력이 남아요, 안 남아요? 기존의 이력이 안 남아요. 덮어서 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카톡이나 아니면 챗봇이나 이런 거랑은 지금 동작 방식이 어때요? 조금 다르죠? 가장 마지막에 입력한 내용, 가장 마지막에 응답한 내용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알려줘. 이렇게만 나오죠. 그 이전의 이력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전의 이력까지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카톡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메시지가 쭉 그 순서대로 쭉 보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창이 되게 여러 번 열려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컨트롤 C 하고 종료를 할게요. 자, 요렇게만 하게 되면 이 코드의 문제점은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입력한 것만 출력하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온 것도 가장 마지막에 응답이 온 것만 출력하고 끝내버립니다. 다른 내용들을 출력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배열에다가 저장. 응답이 왔으면 응답이 온 거를 리스트에 저장. 이렇게 계속해서 저장해 가고 있으면, 그리고 걔네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마치 우리가 그 멀티턴에서 했었던 것처럼, 멀티턴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롤, 롤은 유저고, 컨텐츠는 유저가 입력한 내용이고, 그거를 메시지에 어펜드 한 다음에 요청을 보낸다. 그리고 응답이 온 거를 다시 메시지에다가 어시스턴트라는 롤로 그 응답이 온 내용을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리스트에다가 붙여준다. 어펜드 한다. 이런 코드를 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죠. 그렇죠. 어, 이것과 유사한 구조를 여기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여기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코드를 더 중간에 여기 input 이전에 추가를 할 겁니다. 어떤 코드를 추가를 할 거냐면 그 스트림릿은 항상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동작 중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 중에 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의 이름을 세션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그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 스트림 릿 앱이 실행 중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돼. 실행 중에 유지되어야 할 변수, 어, 값들을 저장하는, 저장하는 객체예요. 여기에는 키 밸류 형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저장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저장되어야 된다. 메시지의 이력이 저장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 키 밸류 형식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어, 앱이 되어야 될 값들을 실행 중, 실행 중에 유지되어야 할 값들을 키, 밸류, 이런 키 밸류 아이템으로 저장하고 불러오면 돼요.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키 값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때,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키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f, 만약에, 키값 찾을 때 이렇게 하시면, 키값을 써주면 되죠. messages라고 하는 키가 없으면이라고 먼저 할 거예요. 세션 S가 두 개죠. 세션 스테이트.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어 메시지라고 하는 키 값으로 저장된 값이 세션 스테이트에 없으면 메시지라고 하는 키가 세션 스테이트에 없으면이에요. 없으면. 그러니까 한 번도 메시지에 대한 이력을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으면 이란 뜻이에요.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일단은 만들어줘야 돼요. 어, 이 녀석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나중에 추가가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저장할 수가 있겠죠. 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없으면, 그러면 메시지라고 하는 키값으로 value를 넣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값으로 새로운 value를 넣으실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나요? 키값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value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딕셔너리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때
딕셔너리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때 얘를 딕셔너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딕셔너리랑 완전히 똑같은 변수는 아니지만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키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장할 변수는 뭐 숫자를 저장할 거면 숫자, 문자를 저장할 거면 문자요, 리스트를 저장할 거면 리스트. 그런 식으로 값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비어있는 리스트. 왜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 거냐 하면 여기다가 그 아이템들을 이제 어펜드 할 거니까. 사- 유저가 인풋을 입력했으면 유저가 입력한 내용을 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할 거고, 만약에 응답이 왔으면 응답한 내용도 여기 있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할 거고. 근데 이 리스트는 언제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되냐면 메인이 끝났다고 해서 이 리스트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면 브라우저에서 계속해서 실행 중인 경우에는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 변수를 저장하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뭐다? 세션 스테이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키가 세션 스테이트에 없으면 메시지라고 하는 키로 메시지스, 여기서는 메시지스를 키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초기 초기 값으로 사용할 초기 값 리스트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기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션 스테이트에다가. 밑에 있는 위쪽에 있는 if문이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가 세션 스테이트에 없으면 이런 뜻이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메시지스를 키로 우리가 초기 값을 만든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어 있는 리스트를 세션 스테이트에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 여기다가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거냐면 우리가 그 챗GPT를 썼던 것처럼 딕셔너리로 저장할 거예요. 롤, 그 다음에 컨텐트. 롤은 유저와 어시스턴트, 컨텐트는 입력한 내용.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답변한 내용.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초기 값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딕셔너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롤을, 롤을, 롤을 뭘로 할 거냐면, 어,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컨텐츠는 아직 우리 한 번도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유저가 뭘 입력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어, 딱 하나의 메시지가 저장되어져 있는 게 딱 하나의 메시지가 저장되어져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초기값 리스트예요. 비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세션 스테이트의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값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들여쓰기 주의하셔야 돼요. 들여쓰기. 반복문 쓸 수 있겠죠. 메시지스라고 하는 걸 찾으면 뭐예요? 여기는 리스트죠.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낼 수 있죠. 그죠? 원소를 꺼낼 수 있으니까 그 원소를 M이라고 할, 메시지일 테니까 M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MSG라고 할까요?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트림 릿, 세션, 스테이트, 그리고 우리는 무슨 키값을 뭐라고 저장했어요? messages라고 키값을 저장을 했죠. 그죠? 얘를 반복문으로 출력해 주시면 돼요. 반복문으로 출력하실 때 스트림 릿, 그 다음에 챗 메시지. 챗 메시지에서 첫 번째는 메시지에서 키값이 롤인 거고요. 그 다음에 write 할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에서 컨텐트가 되겠죠. 자, 이 코드는 어디서 쓴 거냐면 여기서 쓴 거랑 똑같아요. 그죠? 채팅 메시지 아이콘은 유저 화면에 출력할 내용은 입력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챗 메시지 작성자는 어시스턴트 출력할 내용은 유저가 입력한 내용을 복사. 이렇게 한 거죠. 요거는 이거는 그거를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의 내용을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딕셔너리 가지고 있죠. 딕셔너리 가지고 있죠. 딕셔너리에서 키값으로 찾으면 어시스턴트가 되겠죠. 그다음 딕셔너리에서 키값 컨텐트로 찾으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되겠죠. 이 반복문은 지금은 몇 번만 실행될까요? 지금은 여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실행하고 끝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를 볼게요. 여기까지 했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 여기는 이거 비서가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얘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뭐 때문에 출력이 된 걸까요? 세션 스테이트에 세션 스테이트에 메시지스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세션 스테이트에는 메시지스라고 하는 이름의 키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로 리스트를 만들었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하나를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서 한 게 반복문이에요. 자, 이거는 안전하게 실행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안전한 이유는 메시지스가 없었으면 여기서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거고 메시지스가 만약에 있었으면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로 왔겠죠. 이해되시나요? 음?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가 세션 스테이트에 없었으면 딕셔너리 한 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포문으로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출력을 했을 거고요. 한 번만 출력을 했을 거고, 만약에 메시지스가 세션 스테이트에 있었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와서 있으니까 메시지 찾아가지고 출력을 했겠죠. 이해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만 됐어요. 자, 이제 밑에 뭐가 있어요? 밑에 인풋이 있어요. 여기가 인풋. 자, 입력해 볼까요? 그 밑에 나오죠. 이번에는 밑에 나와요. 음.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입력해 보세요. 어디만 바뀌어요? 여기만, 여기만 바뀌어요. 그죠? 여기만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만.
그쵸? 이해되십니까? 어. 아까 우리가 위쪽에 포문이 없었을 때에도 얘는 if 문 안에서는 처음에 쓴 부분만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바꿔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어디를 수정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 내용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if문 안에서 출력하죠. 사용자의 인풋을 출력을 했죠. 자, 근데 세션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가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메시지스는 리스트죠. 그 리스트에다가 append 추가해버리면 되겠죠.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append를 해주면 포문에서 포문에서 다시 써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요거 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키 밸류로 저장할 때 키값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값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는데 이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는 딕셔너리와 비슷하게 키와 밸류로 저장하기는 하지만 키값을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딕셔너리는 키값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덱스 연산자만 쓰셔야 돼요. 근데 키값을 마치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인 것처럼 쓸 수도 있어요.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캐러스에서 했었던 거?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반복문을 요렇게 만들지 않고 요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메시지, msg in stringlit session underscore state 점 messages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세션 스테이트는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객체여서 그 키값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딕셔너리랑 똑같이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좀 더 낫죠. 그죠? 마치 객체의 그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아마 코딩 하실 때는 얘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음,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세션 세션 스테이트에 메시지스 리스트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하고 있는 메시지 리스트에 사용자 메시지를 추가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스트림 및 세션 스테이트 점 메시지스 메시지스는 리스트죠. 리스트니까 리스트에 뭔가를 추가할 때는 append 이렇게 하시면 되죠. append 안에다가는 우리가 넣고 싶은 뭐만 하면 돼요? 딕셔너리만 주면 되죠. 딕셔너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딕셔너리는 뭐하고 뭐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롤과 컨텐트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이거는 유저가 입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저. 컨텐트는요? 컨텐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죠.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어시스턴트의 답변을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어시스턴트의 답변을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시스트의 답변을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하고 있던 저장하고 있던 메시지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리스트에 그 비서의 답변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복, 복사라고 하지 말고 답변 이렇게 할까요? 아직 답변이 온 건 없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스트림 및 세션 스테이트 점 메시지스 점 어펜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딕셔너리로 주시면 되고요. 아규먼트는 딕셔너리로 주시면 되고 딕셔너리는 뭘 가지고 있으면 된다? 롤과 여기서는 어시스턴트겠죠? 컨텐트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답변은 일단은 얘랑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입금을 하는 내용이 좀 깁니다. 입금을 하는 내용이 좀 길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출력한다. 입력한 내용을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한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은 있죠. GPT 이렇게 보내는 거 있죠. 그 코드는 아직 넣지는 않았지만 보냈다 치고 답변이 왔다 치고 어시스턴트의 내용을 출력한다. 어시스턴트의 내용을 저장한다.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한다. 예.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할게요. 아, 종료 안 했었나요?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했어요. 잠깐만요. 에러 났네요. 오타 있구나. 메시지스가 몇 번째 줄인가요? 지금 26, 40번, 26, 26이면 여기군요. 여기군요. 잠깐만요. 아, 여기 S가 3개나 들어갔었군요. 26번. 그죠? 네. 감사합니다. 세션 스테이트, 메시지스, 어펜드. 그죠? 그 다음에 세션 스테이트, 메시지스, 어펜드. 네. 된 것 같아요. 오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 다시 한번 실행. 네. 자, 그럼 이제 안녕 이렇게 했어요.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았죠? 그리고 질문 이제 어때요? 밑으로 나오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입력했을 때 동작은 메인이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이 다시 시작하는 건데 메인이 다시 시작할 때에는 메인이 다시 시작할 때에는 음, 근데 세션 스테이트는 있는 상태였고 이 반복문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주고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유저가 입력한 내용만 한 번 더 출력하고, 그 밑에다가 한 번 더 출력하고, 답변이 온 내용을 한 번 더 출력하고. 근데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냐면, 유저가 입력한 거를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했고, 답변이 온 내용을 리스트에 어펜드를 했으니까, 이제 리스트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세션 안에 있는 리스트에는 내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메시지를 출력하기 전에는 그 다음 인풋과 답변을 출력하기 전에는 이 포문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밑에 어펜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입력하면은요. 계속 밑으로 계속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 스크롤은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이 챗봇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구조가 이해되셔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 뭘 덧붙이면 되는 거냐면 어제 멀티턴에서 했었던 내용을 여기다가 덧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기본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네. 시간이 좀 지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이 멀티턴을 더 완성시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잘 맛있게 하십시오.